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자 죽은 자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로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입니다. 올림포스의 12신 중 한 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다른 신들처럼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하세계에서 활동했습니다. 주요 특징과 역할.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는 사후세계의 주인이며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스립니다. 그의 왕국인 지하세계는 에레보스와 타르타로스로 나뉩니다. 부의 신 지하세계에는 많은 광물과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데스는 또한 부의 신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데스를 플루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헤르메스와의 관계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헤르메스가 담당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영혼을 하데스의 영역까지 안내하는 심부름꾼으로서 활동했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하데스는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아내로 삼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데메테르가 슬픔에 빠져 지상에 기근이 들었고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나머지 절반은 하데스와 함께 지하세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신화로 해석됩니다. 하데스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악의적인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 공정한 신으로 묘사됩니다. 하데스의 상징과 묘사. 상징물 하데스는 종종 그의 삼지창처럼 생긴 쌍두창비다. 투구. 케르베로스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세 머리 달린 개와 함께 묘사됩니다. 투구 하데스의 투구는 투명 헬멧으로 착용하면 보이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투구는 그가 지하 세계를 조용히 다스리고 외부 세계와 격리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황금의 옥좌 하데스는 그의 왕국에서 황금의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데스와 다른 신들과의 관계. 제우스와 포세이돈. 하데스는 그의 형제인 제우스 하늘과 번개의 신화, 포세이돈 바다의 신과 함께 우주의 영역을 나누어 다스립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데메테르와의 갈등.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건은 그의 여동생인 데메테르와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데메테르는 딸을 되찾기 위해 지상에 기근을 가져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우스가 나서서 페르세포네가 1년의 절반을 하데스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데스의 지하세계. 지하세계의 구조. 하데스의 왕국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시온 의로운 자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소로 영웅과 선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스포델 평원 일반적인 영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특별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타르타로스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로 그리스 신화의 지옥에 해당합니다. 지하세계의 강들. 하데스의 왕국은 5개의 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케론 고통의 강, 코키토스 슬픔의 강, 플레게톤 불의 강, 레테 망각의 강. 이 강물을 마신 영혼은 이전의 삶을 잊게 됩니다. 스틱스 맹세의 강. 신들도 이 강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하데스의 성격. 하데스는 차갑고 고독한 면모로 묘사되지만 악의적이거나 무자비한 신은 아닙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며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공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데스와 현대 문화. 오늘날 하데스는 다양한 문학,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 등장하며 주로 어두운 이미지로 묘사되지만 종종 더 깊고 복잡한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데스의 이야기는 죽음, 부, 권력, 그리고 운명의 개념을 탐구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하데스의 사랑과 가족.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와의 결혼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신화에서 하데스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세포네와의 관계.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지하세계의 왕비로서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페르세포네가 단순히 납치된 희생양으로만 여겨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데스의 곁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자녀.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의 자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일부 전승에서는 그들의 아들로 자그레우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그레우스는 후에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의 원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하데스의 심판과 영혼의 처리. 하데스의 지하세계는 죽은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는 영혼의 심판을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심판을 수행하는 신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3명의 심판관. 지하세계에는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라는 3명의 심판관이 영혼의 죄와 선행을 평가하여 그들이 머무를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심판관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혼들을 엘리시온, 아스포델, 평온 또는 타르타로스로 보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지하세계의 출입을 지키는 하데스의 충성스러운 세 머리 달린 개입니다. 이 괴물은 죽은 자가 지하세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데스와 영웅들의 대면.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 영웅들이 하데스와 그가 지배하는 지하세계에 발을 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감동시켰고 그 결과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지상에 도착하기 전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해 그녀를 잃고 맙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12업적 중 하나로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데스의 허락을 받아 케르베로스를 힘으로 제압하고 지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하데스는 헤라클레스의 용맹을 인정하고 허락을 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테세우스와 피리토오스, 이 두 영웅은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고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하데스에게 붙잡혀 영원히 돌의자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후에 헤라클레스가 테세우스를 구해주었지만 피리토오스는 끝내 지하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데스의 신전과 숭배. 하데스는 그리스 신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그의 숭배가 다른 신들만큼 광범위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죽음과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무거운 이미지 때문입니다. 신전. 하데스에게 봉헌된 신전은 다른 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데스는 플루톤이라는 이름으로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형태로 숭배되었습니다. 축제. 엘레우시스의 비밀의식인 엘레우시니아 미스터리 ELUSINIAN 미스터리즈에서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의식은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비를 탐구하며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데스의 현대적 해석. 현대 문화에서 하데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어둡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보다 동정적이고 복잡한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만화, 게임 등에서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다루는 주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때로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메타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어둠과 죽음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여정과 삶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그려집니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복합적인 상징성을 지닌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의 지배자로만 여겨지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삶과 죽음, 부와 빈곤, 어둠과 빛의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그의 지위와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신화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에 피할 수 없는 본질 하데스는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징합니다. 그에게서는 탈출이 불가능하며 이는 모든 생명체가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운명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데스는 종종 인간의 나약함과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부와 풍요의 상징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금, 은, 보석과 같은 풍부한 광물 자원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지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광물과 농작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이 상징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생명순환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하데스의 현대적 해석과 심리적 관점. 현대에 이르러 하데스는 단순한 죽음의 신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융 심리학과 하데스의 상징 심리학자 카를 융은 하데스를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억압된 감정, 생각, 욕망을 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데스의 지하세계가 우리의 무의식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데스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화와 문학에서의 하데스. 현대문학과 영화에서 하데스는 종종 반영웅적이거나 동정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헤라클레스에서는 코믹하면서도 교활한 악당으로 그려졌고, 최근 게임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데스가 단순히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하데스와 다른 문화 속 죽음의 신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존재지만 다른 문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맡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슈키갈.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지하세계의 여왕인 에레슈키갈은 하데스와 비슷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도 죽은 자들을 다스리며 어둠과 고독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루토. 로마 신화에서 하데스는 플루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데스의 원래 이름을 조금 더 우아하게 바꾼 이 명칭은 그를 단순한 죽음의 신이 아닌 부와 번영의 신으로도 부각시켰습니다. 이즈나기와 이즈나미. 일본 신화에서 이즈나미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모하는데, 이는 하데스의 역할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데스와 그리스 신화의 윤리적, 철학적 메시지. 하데스의 존재는 그리스 신화의 윤리와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판자나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되었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 하데스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징하기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리스인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영웅과 인간은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는 봄과 겨울, 탄생과 죽음, 시작과 끝이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며 그리스인들이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이름의 금기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그를 플루톤, 부유한 자 또는 에이도네우스, 보이지 않는 자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한 방식입니다. 비교적 적은 이야기. 하데스는 다른 올림포스 신들에 비해 이야기와 모험이 적은 편입니다. 이는 그가 지하 세계에 머무르며 외부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고요하고 고독한 신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하데스. 로마인들은 그를 플루토로 숭배했고 하데스의 이미지를 부와 풍요의 신으로 좀 더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플루토는 가끔 농업의 신인 세레스와 함께
풍요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의 풍부하고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부와 빈곤,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